인류의 긴 역사에서 화폐가 없던 시대의 인간은 시간을 사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실제 통화였던 거죠. 동전과 금속 화폐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 제도를 통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류는 시간을 교환했습니다. 왜냐? 만약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고 사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로 원하는 상품이나 다른 노동, 즉 원하는 서비스와 교환했고 그것을 다시 물물 교환의 형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면서 생존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못한다면 대신 돌을 깎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기를 만들어서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냥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겁니다. 결국 공정한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화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엔 시간이 유일한 화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화폐라고 부르는 통화의 본질이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 죽게 되는 설정의 영화 인타임 속 한 장면 같지만 사실 그 영화 속 설정이 실제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앞선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론 무어는 이 책을 통해서 레버리지의 개념을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간과 화폐 그리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레버리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만든 수많은 통화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돈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화폐 형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간을 매체로 한 물물 교환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면 양쪽 모두 자신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속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통화로서의 시간은 결국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고 가치가 저평가된다고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화폐는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 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든 산업시대는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전복시켰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방직기계와 증기기관 같은 동력구동 기계의 등장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수동식 도구가 대체되고 산업의 규모는 거대해지기 시작했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처럼 기계와 공장을 소유하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반면 기계를 레버리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점점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부족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로 발전하고 자신들만의 문명과 부를 형성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그 레버리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큰 산업의 대변혁이 지나간 이후 또다시 다가온 격변의 정보시대는 1975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전파하며 정보에 기반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계를 돌리며 공장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산업시대의 시작이 산업혁명이었던 것처럼 정보시대의 시작은 디지털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무엇이 레버리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일단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산업화 시대에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던 노동자들처럼 이제는 정보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게 된 거죠. 그 결과 정보시대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첫째, 지식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둘째,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정착해야 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놀라운 이유는 이런 정보시대가 불과 50년 전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산업시대는 정보시대가 시작되기 215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정보시대는 50년 전에 시작됐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속도입니다. 인류는 정보의 속도를 더 레버리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몇 세기 전에는 정보의 속도가 말이 달리는 속도랑 동일했다면 그 다음엔 배의 속도와 같았고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비행기의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광섬유를 통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화폐이자 상품이고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건 뭐든 그게 언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투자든 언제 어디서든 독학으로 배울 수 있고 유튜브, 블로그, X,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편적인 정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찾는 과정까지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레러티, 즉 특이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의 기본 속성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만들던 초기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시간을 사고 팔거나 노예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사용해 폭발적인 생산량을 만들어냈고 인터넷 혁명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생산과 제공, 확산의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시간의 단축이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 과정을 AI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까지 진화하면서 통화의 본질인 시간의 레버리지 속도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 등장했던 모든 레버리지의 수단들, 인간의 노동시간, 기계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생산 유통하는 산업 전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그리고 AI를 통해 기존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학습 속도와 발전을 보이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가지고 올 시간의 초월까지 이 모든 과정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수단들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자들만이 경제적 자립과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석학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의 책 호모데우스에 나온 내용과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과거에는 토지의 집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자본제의 집중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었으며 지금은 데이터가 자본제를 대신하며 데이터의 집중에 따라 인간의 삶이 완벽히 갈리는데 이건 앞선 토지와 자본제의 집중에 따른 계층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종으로 구분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미래의 권력이며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미래의 권력인 데이터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엄청난 레버리지로 돌아올 전 세계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신만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같이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들을 통해서 도로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를 통해서 학습시키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를 활용해서 인간형 로봇에 탑재시켜서 로봇이 이동하는 실내 공간에 모든 사물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학습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이렇게 미래 산업의 핵심 주도권인 데이터 확보와 이를 활용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주권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폐의 본질인 시간, 이 시간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장부의 형태로 모두 기록해서 중앙화된 제3자의 관리 없이도 암호화된 체인의 형태로 쌓여가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힘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원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거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네트워크의 가치 역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20년 후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을 평생 하고 또 해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을 평생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학습의 기술, 변화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끊임없는 변화, 불확실성,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이미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습득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내가 알던 것들, 할 줄 아는 것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모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쌓아온 한 가지 경력만으론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선도할 산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레버리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현재 이러한 생각으로 매일 데이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생각과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언제 어디서든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컨텐츠로 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대하게 펼쳐졌던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롬모어의 의견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레버리지를 수용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서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